장범준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애니메이션 학과에 진학했을 정도로 미술에 재능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조선대학교 44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슈퍼스타 K3 방송 출연 당시 출연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준 것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이후 버스커 앨범 커버의 그림을 직접 그렸고 1집 홍보 웹툰을 그리기도 했다. 2012년 KT 올레 워프의 광고에 사용된 그림들도 모두 장범준이 직접 그린 것이다. 사인을 할 때에도 기타 그림을 그려주며 사인을 해줄 정도인 것을 보면 그림을 잘 그릴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린 것을 좋아하는 듯하다. 장범준은 2019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느닷없이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한 TMI를 술술 푼 적이 있다. 유희열이 아내와는 어떻게 만났냐고 묻자 갑자기 장범준은 학동역 8분 출구에서 청바지에 기모 셔츠 입고 신발이 단어였어요 라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당황한 유희열이 누가 그렇게 답하냐라고 웃으면서 묻자 그제서야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유희열이 소개팅으로 만난 후 불이 붙은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묻자 장범준은 몹시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이 붙었던 계기요?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불이 붙었던 거 말고 사랑이 살짝 피어났던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말해도 될지 망설여진다. 수위가 걱정된다. 이거 저녁 10시에 하는 거 맞죠? 라고 답변해 유희열과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벚꽃연금은 장범준이 2012년에 발표한 곡 벚꽃엔딩이 매년 봄마다 차트를 역주행하며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입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마치 연금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벚꽃엔딩은 한국의 봄 캐럴로 불리기도 하며 크리스마스에 머라이어 캐리가 있다면 봄에는 장범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벚꽃연금으로 장범준은 연평균 10억, 2019년 기준으로 약 60억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 벚꽃엔딩이라는 곡은 천안거리 문화행사기획의 엔딩곡으로 만든 지역곡이라고 한다. 이 벚꽃엔딩에 대해 장범준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핑크 다이아인 정도라며 벚꽃엔딩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의 벚꽃엔딩은 살짝 주춤했지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가 차트를 다시 역주행하며 벚꽃엔딩을 따라잡고 있다고 한다. 장범준은 이에 대해 덕분에 올해 힘들지만 잘 버텼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다. 장범준은 20, 30대 남자 팬들이 많다. 남자가 남자 가수를 좋아하는 것이 흔한 일도 아닐 뿐더러 좋아한다면 카리스마가 있거나 뛰어난 가창력으로 고음을 내지르는 가수를 많이 좋아한다. 그러나 장범준의 경우 낮고 편한 음역대의 노래로 남자 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장범준의 노래들은 대부분 짝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남자 가수들과는 달리 노래방에서 부담없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음역대이기 때문에 고음이 안 되는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장범준의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한다. 더불어 노래뿐만 아니라 장범준 인간 자체를 좋아하는 남자 팬 비중도 꽤 된다. 장범준도 자신에게 남자 팬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남자 팬들이 자신에게 잘생겼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걸 좋아한다. 최근 출연한 히든싱어 6에서도 장범준의 모창자 지원이 375대 1로 역대 최다였고 최종 5위는 물론 탈락자 29명 모두 장범준에 대한 엄청난 팬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범준은 공연 중 가사를 자주 틀린다. 가사를 틀리지 않으면 장범준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본인이 가사를 잘 못 외우는 것도 있지만 먼저 쓴 원곡 가사에 익숙한 장범준이 여러 편곡과 수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최종 가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더불어 가사에 조어 어미를 자주 사용하는 버릇도 있다. 히든싱어 6 출연 당시 장범준은 제작진으로부터 두 가지 당부사항을 받았는데 하나는 애드리브 금지였고 다른 하나가 바로 가사 틀리지 않기였다. 본인은 이에 대해 노래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가사를 다르게 부른다고 했다. 세상은 보통 이것을 변명이라고 부른다. 꾸밈 없고 매우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방송에서 말을 지어내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솔직한 성격은 무한도전에서 빛을 발했다. 박명수가 왜 TV에 많이 안 나오냐 라고 묻자 방송에 안 나와도 노래 들어주시니까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라고 대답했다. 또한 대학교 행사는 섭외 진짜 많이 올 것 같은데 라고 묻자 지금까지 별로 못 해봤어요. 굳이 할 필요가 라고 대답해 솔직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생기기도 했다. 최근 출연한 히든싱어 6에서도 MC가 출연 계기에 대해 묻자 큰 의미 없이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2라운드 탈락자 발표 때는 슈퍼스타 K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긴장되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슈퍼스타 K라고 답하기도 했다. 장범준은 2014년 4월 송승헌와 결혼하였고 결혼 후 군대 가기 전에 딸 조아가 태어나고 군복무 중 아들 하다가 태어나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2019년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두 아이의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특히 딸 조아의 얼굴이 장범준과 꼭 닮아 화제가 되었다. 아내인 송승헌은 조아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이름 안 봐도 장범준 딸인 것을 다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무한도전 웨딩싱어즈 출연 당시 박명수가 4살인 딸이 아빠가 자면 일어나서 놀아달라고 자꾸 뺨을 때린다라고 하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정확하게 1년 후 딸 조아가 4살이 되었을 때 누워있는 자기 뺨을 때리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장범준에게는 영어 울렁증이 있다. 때문에 가사를 쓸 때에도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실제로 장범준의 곡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국어 가사이다. 동시에 영어 발음이 굉장히 정직하다. 장범준 1집의 타이틀곡인 어려운 여자에 있는 영어 가사가 한국어로 수정되어 발매가 되었는데 본인이 영어가 안 돼서 고쳤다고 한다. 슈퍼스타 K3 생방송 경연곡이었던 리키 마틴의 리빈 라비다 로카도 매우 정직한 발음 때문에 흑역사로 통한다. 청하의 벌써 12시 커버 영상에서도 장범준의 정직한 영어 발음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예능 프로 놀면 뭐하니
많이 해서 팝송을 3곡이나 불렀는데 프롬포터에 적힌 영어 발음을 보며 쑥스러워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스팅의 잉글리시맨인 뉴욕을 부를 때 본인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너무 웃어서 갑자기 긴장되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윤종신과 장범준은 슈퍼스타 K3에서 만났다. 프로그램 초반 윤종신은 장범준의 버스커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않았고 심사평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막걸리나를 편곡하기 위해 같이 작업하면서 그들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했고 생방송 무대에서 극찬을 한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평가를 번복하며 제 곡을 더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원곡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버스커 2집이 발매된 후 범준이 목소리에 이제 아우라가 축하해 얘들아 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장범준은 결국 2019 월간 윤종신 4월호에 참여했다. 장범준은 2017년 5월 15일 아무도 모르게 미입대했다. 팬들도 심지어 기자들조차 몰랐다. 34단 훈련소에 입소한 그는 가족과 친지 쪽에만 입대 계획을 알렸다고 한다. 입대 전에 결혼한 장범준은 당시 딸 조아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후 52사단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체육시간 중에 축구를 하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해 의병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신검에서 대표적인 병역 면제 사유이기도 하다. 결국 전역을 약 5개월 앞당긴 9월 10일에 조기 전역했다. 장범준은 최근 방송된 히든싱어6에 출연했지만 2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장범준은 출연 당시 1라운드만 통과하면 거의 우승할 거라고 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부터 그 누구도 1번이었던 장범준을 진짜 장범준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결국 6번이 탈락했지만 장범준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 충격을 받았다. 2라운드에서는 딘딘과 문세윤만이 진짜 장범준을 지목했고 장범준은 밖에서 듣기에 제가 어떻죠? 슈퍼스타 K 때가 생각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MC인 전현무는 장범준씨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라며 원주가수 장범준이 343표 차로 2라운드에서 탈락했음을 밝혔다. 한편 장범준은 탈락하면 음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켜 잠이 오질 않네요를 발표했는데 장범준은 태어나서 제일 급하게 만든 노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범준은 강남구 대치동에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1층을 카페로 만들어 장범준의 동생이 커피를 만들고 장범준 어머니께서 카페 오픈 초기 100명 한정으로 비매품 앨범을 돌리기도 했다. 운이 좋으면 장범준이 직접 와서 자작곡도 들려주고 연습실도 구경시켜준다고 한다. 이 건물은 3층짜리 꼬마 빌딩으로 2014년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20억에 매입했고 2019년 기준 매매 평가액이 4년 만에 2배나 올랐다고 한다. 초반에는 1층을 카페 겸 버스킹 밴드들의 작업 지원 공간으로 쓰곤 했으나 현재는 카페의 기능을 잠시 멈추고 버스킹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장범준이야말로 진정한 대중픽 가수이다. 아이돌 가수 같은 강력한 화력의 코어 팬층은 없지만 호불호가 딱히 갈리지 않는 넓고 라이트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자타공인 음원 강자로 꼽히며 발표하는 노래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범준이기에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하긴 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버스커의 활동 중단과 빠른 결혼 그리고 음반 활동에 긴 텀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장범준 자체도 인기에 얽매이는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 또한 거리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일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공연보다는 버스킹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 편이다. 장범준의 노래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후크송이나 클라이막스에서 고음을 내지르는 히트곡의 공식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정적이고 부드러워 언제 어디서 들어도 부담없이 편안한 일상의 소리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적은 장범준에게 청춘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가수고 청춘이라는 단어 속에 봄이 들어있듯이 우리는 봄의 사도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든 은은하게 나오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장범준. 앞으로 봄뿐만이 아닌 여름과 가을, 겨울 거리에서도 은은하게 울려 퍼질 장범준의 음악을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